추석 연휴에 이 구급차 출동 원인을 본 거예요. 그랬더니 그 1위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복통이 발생한 것이라고 나온 거예요. 요새 환절기잖아요. 네네. 이러신 분들은 위 관리를 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돼요. 자율신경은 특히 온도에 아주 예민해요. 우리 같은 이제 요새 같은 환절기가 되면 저녁이 되면은 되게 추워지잖아요. 그 가운데 우리의 혈관들은 뭉쳤다가 펴졌다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소화 기능으로 봤을 때는 규칙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어쩔 때는 멈췄다가 또 일하라고 했다가 하니까는 만약에 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상태에서 누가 술을 마시겠습니까? 아니면 뭐 여기다 커피를 마시겠습니까? 뭐 마늘로 먹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으면 조심을 하고 또 치료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. 관리를 많이 안 하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은 만성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이 장형 타입은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커가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발견할 수 있고 이걸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까지 가능할 수 있죠. 물론 크다고 하면 다르지만 칡넝쿨 줄기처럼 쭉쭉 뻗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그런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을 하거든요. 그리고 처음 발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벌써 3, 4기 정도까지 진행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명절 때 되면 어머니들이 많이 체하는 이유가 우리가 음식을 꼭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거, 그 스트레스가 뇌에 자극을 주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제일 1번이 위기능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스트레스가 중요하죠. 위산이 저하가 돼서 나오는 건지 굉장히 모호합니다. 구별하기가 힘들죠. 위산 부족 증상이 있을 때는 이 식후 속쓰림이 더 많고 위산 과다 증상은 밥을 안 먹었을 때 아침에 속이 많이 쓰리다. 하도 많은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하고 관계 있다, 나쁘다고 하니까 위산이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근데 위산은 없으면은 우리가 소화를 했을 때 고기를 먹었을 때 전혀 소화가 될 수가 없어요. 우리가 하루에 나오는 위산의 양은 1.5리터 정도 돼요.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. 역류성 식도염.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면 아 이거 위산 과다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밖으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. 위산 저하가 이렇게 계속 된다고 한다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꺽꺽댑니다.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영양 상태가 좋을 리가 전혀 없죠. 그 다음에 또 그 이 대변 색깔이라든지 대변 냄새까지도 안 좋아지는 게 실제 시작하는 것은 위에 있는 산이 그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 보시면은 얼굴에 혈색이 별로 없어요. 그 다음에 소화가 되게 안 된다고 하고 아우 힘도 없다고 하고 나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되게 어지럽다는 말을 많이 해요. 그러면 되게 아 뇌가 뭐가 잘못됐겠거니 뭐 그 내가 빈혈이 있겠거니 하지만은 이게 바로 저위산증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입니다. 속이 쓰리니까 거기다가 또 제산제를 먹게 되고 더 안 좋아지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 뭐 기운은 기운대로 없어지고 여기에 이게 보시면은 표재성 위염이라고 하는 겁니다. 표재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피세포에 있는 여기에 염증이 생긴 거, 거기가 허른 거. 위에가요. 그렇습니다. 허른 거. 이제 더 많이 파이게 되는 겁니다. 구멍이 막 팍팍 파였네요. 그렇습니다. 이걸 미란성 위염이라고 하는데 위축성 위염이라는 게 있습니다. 위축성 위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. 이 위축성 위염하고 상피화생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 또 의사들도 또 몇 달 만에 다시 검사를 하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 통계에 의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위암으로 진행하는 게 한 10배 이상. 이게 만약에 이런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꼭 치료를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내시경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소화를 시키는 데는 두 가지 기전이 있거든요. 첫째는 기계적, 입으로 꼭꼭 씹는다든지 아주 음식을 잘게 해서 먹는다든지 또 하나는 화학적, 이건 잘게 씹은 것을 녹여주는 거예요. 그러면 입을 넣는 순간에 저작을 하면 바로 넘어가 버리게 돼 있어요. 원래 큰 숟가락에 비해서 몇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. 요걸 넣으면은 절대 넘어가질 않습니다. 완전히 깨무르는 운동이 돼야만 이게 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희한하다. 처음부터는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. 그러니까 한 끼 한번 해보고 또 내가 좀 괜찮다 하면 또 한 번 더 해보고 이렇게 해서 늘려가시면 됩니다. 이걸 하시게 되면 밥이 그렇게 맛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소화가 잘 돼가지고 그렇게 편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.